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아마 2차 전지일 건데요.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폭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식을 떠나서 2차 전지가 장차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정혜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경제 얘기긴 한데 네네. 2차 경제 전문가시니까 경제 뭐 얘기해야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2차 전지라는 게 정말 반도체 이후에 네. 우리나라를 이제 먹여 살릴 차세대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에 대해서 좀 신문 같은 거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진짜 2차 전지가 말 그대로 충전되는 전지죠. 그 보통 우리 배터리 그 옛날에 이렇게 뭐 듀라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 번 쓰고 이제 네. 뭐 버리는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 노트북 쓰면은 계속 음. 저기 충전해서 쓰고 휴대폰도 계속 충전해서 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런 거 모바일이나 IT 기기에 쓰는 거 이게 2차 전지였는데 네. 이게 왜 핫해졌냐면은 이게 전기차 커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기차가 이제 한 100년 넘게 우리나라 이제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기름 넣는 그게 네. 이제 저기를 하다가 네. 이제 전기차가 이제 올 거라고 얘기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있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조금 생각보다 더 빨리 와버린 거죠. 왜냐면 뭐 네. 탄소 배출권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특히 유럽들이 이렇게 막 쏟아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기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한 해였고 2021년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 자,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요.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그 글로벌 전기차 점유율 순위를 보면 네. 1위에서 6위에 우리나라 기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LG, 삼성, SK가 예.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지금 1위 회사는 전기차 이제 점유율 시장에서요. 그 중국 회사 CATL이라는 회사인데요. 전체 점유율 한 24% 정도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2위가 LG. 그러니까 네. LG 화학에서 분사를 한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23.5%. 거의 뭐 예, 근소한 1위를, 차이네요. 예, 넘보고 예.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 SDI 네. 여기서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네. 그 회사가 전체 점유율이 한 5.8%. 그다음에 SK의 또 주력사였죠. SK 이노베이션에서 얼마 전에 분사를 한 네. 배터리 산업 부문으로 SK온이라는 회사가 5.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외로 현대차가 없네요. 현대차는 네. 원래 우리 자동차의 제일 핵심은 네. 엔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엔진 같은 경우도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뼈대는 만들었지만 엔진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재로 이제는 자체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시장에는 현대가 이제 아직까지는 네.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서울대와 같이 산학 협동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갖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같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의 빅4인 삼성, 현대차, LG, SK가 모두 다 이 시장에 뛰어든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반도체, 네. 삼성의 반도체 때문에 나름 이렇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것도 잘 되면 네. 그리고 뭐 이제 중국 회사한테는 미안한 말일 수 있지만 네. 중국의 뭐 헝다그룹인가 그 네. 최고의 부동산 재벌 그룹이 망했잖아요. 네. 일본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일본이 아니라 중국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 번에 망하더라고요. 국가의 우리 경우가. 또 시진핑 주석 같은 사람들한테 네. 잘못 보이고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가 곧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이거는 제 한번 생각입니다.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 뛰어들었고 지금 최 기자 얘기처럼 벌써 중국 회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네, 이 네. 2차 전기 시장에서 이 배터리 분야는 초창기에 네.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 이제 회사의 점유율을 다 합치면 네. 조금 더 노력하면 과반이 넘을 수 그렇죠. 있어요. 세계에서. 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산업은 도입기가 있고 성숙기가 성장하는 데가 있고 네. 성숙이 있고 이제 쇠퇴기 이런 사이클을 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차 전지 산업은 네. 이미 벌써 호황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아직도 도입기, 아직 성장기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정말 이 50%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간다면 네. 물론 기업들도 서로 경쟁을 하겠지만 네. 우리가 어쩌면은 차세대 산업에서 전 세계 시장의 50% 절반을 가져올 수 있는 네. 이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 초반기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우리 기업이 이제 세 개나 네. 대기업이 세 개나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인들의 노고가 노고 그렇죠. 엄청 낮겠죠. 엄청 네. 낮죠. 왜냐하면 특히 이게 배터리가 저도 뭐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니까 에너지 밀도 네. 왜냐하면 이렇게 팍 나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야 되고 또 비싸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원가가 싸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배터리 터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안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갈 수 있어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충전 속도가 빨라야 하고 그렇죠, 이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조건을 완성시켜야지만 이 전기차가 정말 굴러갈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기차의 배터리가 네. 다른 산업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음. 계속 쓰는 배터리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LG그룹이 네. 1992년에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참 그 후발주자죠. 삼성하고 SK가 조금 후발이긴 한데 네. 얼마나 이 사업에 열의를 보이냐면요. 네네. SK 같은 경우는 2017년에 그 유럽 기지를 공략하려고 헝가리 공장 하나 짓는데 네. 8,400억을 쏟았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포드 네. 자동차 회사랑 이제 합작 범위를 만들어서 그 테네시하고 켄터키주에 공장을 만드는데 네. 여기 투입되는 비용이 무려 5조 1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6조 원을 네. 그러니까 SK그룹은 거의 6조 최태원 회장이 아무래도 그렇죠. 주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예. 그냥 쉽게 말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한 4조 정도 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반도체에 버금가는 공장을 네. 정말 전 세계 곳곳에다가 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또 이 중에 가장이라고 말하긴 뭐한데 반가운 네. 소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본을 현재로서는 제쳤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제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뭐 일본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네. 보도 보니까 그 유명하죠. 파라소닉이라고 네, 파나소닉. 그 TV도 이미 뭐 다른 데로 그렇죠. 경영권을 넘겼다는 보도가 나왔던데. 그 보통 이게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네. 어려운 산업 분야여서 네. 일단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터리 네. 쓰고 버리는 뭐 듀라셀이나 에너자이저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일찌감치 손을 들었고요. 그렇죠. 여기는 충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일찌감치 2차 전지 우리 못하겠다라고 네. 손을 들었고 1990년대 초에 네. 그러니까 그 1980년대부터 일본은 이 2차 전지 시장에 눈독을 들여서요. 네네. 벌써 1990년대 초에 그 하이브리드 차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반반이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반, 기름 반. 예, 그렇죠. 네. 예. 그 중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옛날에 시티폰 기억나시죠? 네네네. 우리 이제 삐삐 쓰다가 시티폰하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넘어갔죠. 그렇죠. 그 시티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공중전화보다 조금 좋은 그렇죠.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 모양을 한 공중전화인데. 그렇죠. 예.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를 거쳐 전기차를 갔는데 그 하이브리드로 가는 시간이 되게 좀 짧았던 네,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도 없었고 네. 주변에 하이브리드 차 타는 사람 뭐 많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한순간에 전기차를 탈 수는 있는데 그 네네네. 기간이 짧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그 하이브리드 거기에 거기에 이제 매진을 했던 거예요. 그 도요타라는 그 그렇죠. 자동차 만드는 데가 그렇죠. 하이브리드 그렇죠. 자동차로 하이브리드로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네. 유명했죠. 그래서 니켈 수소 배터리라는 걸 썼는데요. 이건 네.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를 했는데 음. 당연히 뭐 자기네들이 1등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정말 일본은 국가적으로 기술 유치를 금지하고 있었고 네.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인데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역으로 일본 장비 업체들을 그 설득해가지고 네. 이 장비 회사가 어떤 제조 회사한테 납품을 했는지 음. 역으로 찾아가지고 개발을 한 거예요 우리끼리. 그래서 1997년 11월에 네. 처음으로 LG가 일본 제품보다 조금 뛰어난 음. 제품을 양산을 했고요. 네. 자, 일본 2005년에는 2600mAh라는 그런 아주 고용량의 이제 배터리를 생산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일본이 하이브리드에 빠져 있을 때 네. 이 우리나라 기업은 한 발짝 더 그렇죠. 앞서서 전기 배터리 그렇죠. 2차 전지 개발을 하니까 그렇죠.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일본보다 10년 늦었지만 네. 정말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몰두해 있는데 아니다. 이게 저기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쓰이는 네. 중대형 배터리가 뜰 것이다. 네. 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아예 미국의 네. 연구 법인을 전기차용 연구 법인을 세워서 아예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LG가 이끌고 또 삼성이 SDI가 또 하고 또 SK에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쏟아붓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진짜 오늘의 기준으로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정말 그 많은 그 완성차 업체에 네. 배터리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키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그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당 주가가 한 48만 원 정도였는데 네. 1년 만에 지금 70만 원으로 뛰어 올랐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네. 2차 전지 얘기만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또 2차 전지에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막, 분리막 해서 뭐가 굉장히 많아서 그 관련주라고만 해도 네. 다 뜨는 거예요.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거거든요. 네. 같이 뜨는 거죠. 지금 LG 저기 화학에서 분사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 온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장을 준비 중인데 또 초대박형으로 아주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죠. 그렇죠. 자, 어쨌거나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좀 더 전략을 잘 가져가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다른 선진국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을 리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산업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앞서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본 욕만 하고 앞서는 걸 못 보여주는데 경제가 먼저 보여줬으니까 우리 정치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도 실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